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기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데모 준비로 바빠서 요즘에 준비를 좀 제대로 잘 못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프로그래머인데 제가 하는 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여기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이 힘드신 분들은 동영상 플레이 중에 그 광고 나오잖아요. 그때 광고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바쁘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데모 준비를 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고객한테 했던 거 이제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웹 모바일 쪽이죠. 웹 모바일 쪽. 원래 이제 모바일 계통도 두 개가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바일이라고 하나? 하이브리드 모바일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웹이 있고 웹 모바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가 있잖아요. 네이티브. 이 네이티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OS, 안드로이드 이 계통이고 웹 계통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이 웹하고 네이티브가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단말기죠.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죠. 이 스마트폰이 iOS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어. 네이티브, iOS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개발 툴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개발하는 거. 근데 iOS를 개발할 수 있는 언어와 툴을 제공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네이티브다. 이 스마트폰에 100% 호환되는 언어를 가지고 짠다. 그래서 네이티브라고 불러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 다음에 웹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걸 쓰는데 iOS, 안드로이드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서버용 언어 있잖아요. 서버 언어.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랭귀지, SSL, 서버 사이드 랭귀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이제 JSP, ASP, PHP, 자바스크립트는 빼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엄밀히 말하면 그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 짠다 해도 실행되는 그 시점은 네이티브에서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버 단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요. 이렇게 짜도 이제 단말기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게. 그건 왜냐? 이렇게 보이느냐? 이렇게 짜서 여기 스마트폰 안에도 iOS나 안드로이드 안에도 이제 웹킷이라는 게 있어요. 웹킷.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우저. 맞죠? 브라우저. 그러니까 우리가 PC에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을 클릭하면 다음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쪽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제 표시되는 거죠. 단지 PC는 PC 사이즈에 맞도록 설계된 게 사용자 눈에 보이는 거고, 이 웹앱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크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틀린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근데 언어는 똑같아요. 서버 쪽, 그러니까 PC에서 보는 디자인을 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보는 거나 틀려요. 똑같아요. 언어가 쓰는 게. 여기는 iOS, 안드로이드 써야 되고, 하이브리드는 어떤 거냐면, 근데 얘의 단점이 뭐예요? 얘의 단점이 뭐냐면, 서버에서 실행이 돼서 서버에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화면을 구성을 다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내용을 통째로 이쪽에 브라우저로 전송해줘서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거죠.
맞죠? 그럼 속도가 느리죠. 얘들 같은 경우는 이 단말기 안에 저장돼서, 이 언어가 단말기 안에 저장돼서 단말기 안에서 실행돼요. 그래서 서버에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뭐 데이터는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얘는 속도가 느리죠. 그 다음에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을 100%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찍잖아요. 카메라. 여기에 달려있는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실행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카메라 렌즈를 열거나 카메라를 찍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찍은 이미지를 가져온다든가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100%. 그렇지만 얘들은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서버에서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긴 게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가 어떤 거냐면 얘도 이제 언어가 틀려요. 이건 서버 사이드 랭귀지고 이제 얘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랭귀지로 작성이 되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랭귀지라면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HTML이잖아요. HTML. 뭐 HTML5다, 뭐 CSC다, 뭐 CSC인가 뭐 같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주력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주력은 자바스크립트. 여기서는 JSP, ASP, PHP 이런 것들이 주력이듯이 여기의 주력은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사용자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 HTML 형태로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그 브라우저로 넣는 건 똑같아요. 이거하고 넣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넣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이 단말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말기에 있는 애들을 단말기 안에 있는 애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는 네이티브 안드로이드를 쓰는 거죠. 네이티브 언어를 쓰는 거죠. 네이티브 언어를. 그러니까 얘가 네이티브를 쓰는 이유가 뭐냐? 화면에 뭘 사용자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HTML5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CS 클라이언트 단에는 상당히 많은 자바스크립트를 써요. 여기서는 뭐 서버 쪽에서는 뭐 jQuery 뭐 이 정도 최소한. 얘는 언어가 너무 다양해요. 뭐 누구는 뭐 아이오닉 플랫폼을 쓴다. 아이오닉 플랫폼이 뭐 자바스크립트 위에 표시할 때 이제 앵글로 JS를 쓴다. 누구는 뭐 jQuery를 쓴다. 자바스크립트 종류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얘들은 이제 이런 표시하는 것들, 화면에 표시하는 것들은 이 자바스크립트나 HTML5 이런 걸 통해서 브라우저 통해서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를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원을 쓰기 위해서, 하드웨어 자원들, GPS 정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그 HTML을 통해서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면 SSL 뭐 이런 걸로 이제 암호화돼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주는 건데, 이제 이게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네이티브 단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를 좀 충분히 좀 해서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브라우저에 맡기지 않고 이쪽에서 하기 위해서 네이티브에서 이런 뭐 암호화, 통신 암호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 자원도 컨트롤하는 거, 카메라, GPS 이런 것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이럴 용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것을 이제 적절히 사용해서 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웹이죠. 지금은 하이브리드 웹이에요. 지금은 네이티브도 거의, 그러니까 옛날에 개발자 비율을 보면 옛날이라고 하면 뭐 1, 2년 전이겠죠. 뭐 웹으로 만든 이거 다 모바일 쪽을 말하는 거예요. PC 쪽이 아니라 모바일 쪽을. 웹이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네이티브가 있잖아. 네이티브.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옛날에는 얘가 만약 20명이 필요하다면 이게 거의 한 16명 정도? 여기는 없었고, 여기, 아니다. 이게 10명, 뭐 서버가 1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래요. 지금은 네이티브 요원들이 한 4명 정도. 나머지는 뭐 6명에서 8명은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그 하이브리드 쪽 한다는 것은 이쪽이 안드로이드 담당하는 뭐, 하고 iOS. 그리고 이쪽은 이제 화면단이잖아요. 화면단.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화면단.
액티브엑스란다. 뭐 자바스크립트, CSS 뭐 이런 요원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 다 이쪽으로 몰린 거죠. 여기서는 이제 네이티브가 숫자가 작아지는 것은 옛날에 화면단까지 이쪽에서 다 맡았는데 화면단 설계자 필요 없게 됐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 아무아가 필요한 경우는 아무아 쪽 하는 사람 인력들, 그 다음에 뭐 로그인 인력들, 그러니까 아무아하고 로그인,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통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자원 그거 하는 것들, 이 정도만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쪽 요원들이 사람들이 개발자가 줄어들고 하이브리드 요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웹 쪽이나 하이브리드 쪽이나 거의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티브 처음에 저는 네이티브를 하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로 전환했고, 이거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까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웹으로 완전히 바뀌겠죠. 웹으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옛날에는 자바단, 그전에는 C++, 뭐 비주얼 C++ 이런 거 했다가 그 다음에 자바, 뭐 자바스크립트, 리프트 뭐 이런 것들 했다가 뭐 자바스크립트 이제 이거 배워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배워야 되고, 자바스크립트가 뭐 하나만 있나? 뭐 돈파사 할 때는 jQuery, 그 다음에 그 이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앵글러 JS,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폰갭,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죠. 뭐 그냥 폰갭, 이거 폰갭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든 아이오닉, 뭐 이렇게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네이티브, 모바일 쪽이 그리고 이제 그 서버단 말고 서버 개발하시는 분들 말고 클라이언트 모바일 쪽 개발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게 많아요. 정말 이게 기술이 빨리 변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솔직히 많아. 이게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안드로이드 배워야지. 안드로이드 알고 있어야지. 하이브리드니까 네이티브 단도 알아야 되지. iOS도 알아야 되지. 요즘 추세가 옛날에는 안드로이드만 알아도 밥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1년이 적어두니까 안드로이드하고 iOS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또. 참. 그러니까 모바일 쪽 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정말 힘들어요. 정말 뭔가를 새로운 걸 갈구하고 새로운 걸 뭔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난 새로운 게 좋아. 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 빨리빨리 쫓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모바일 쪽 네이티브 모바일 쪽 가면 좋죠. 근데 힘들어요. 이 기술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 나가요. 이렇게. 근데 웹 쪽, 저는 서버 쪽은 잘 몰라요. 근데 웹 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웹 쪽은 모바일 웹 쪽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모바일 웹이나 서버 쪽 담당하는 거나 서버 쪽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얘들이 하는 게 이쪽 분들이 하시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바, 뭐 자바스크립트, JSP, 그 다음에 ASP, PHP, 뭐 물론 네이티브하고 네이티브란다. 그 하이브리드나 그 이쪽 하이브리드 쪽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 나가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세세하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구분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세세히 구분되는데 하이브리드에서 웹 쪽으로 넘어간다 해서 뭐 우리가 JSP, ASP 이거 쓰는 게 아니고 이걸로 다 쓴다는 거죠. 이걸 쓰고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iOS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이걸 쓴다는 거죠. 어차피 하이브리드 했던 기술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만 필요 없어지는 거지. 얘들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구조를 해야 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갈구해야 되고 뭔가 그런 쪽이에요. 여기는 이제 기술 이게 주구장창 이게 옛날에 JSP, 옛날에 ASP, 옛날 PHP고 뭐 플랫폼이 뭐 바뀌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네이티브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진짜 솔직히 지금 웹 쪽으로 저도 전향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이 들고 이런 거 진짜 배우는 것도 좀 쉽지 않고 핑계지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웹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는 웹 쪽으로 이제 전향하려고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 보면 자바, JS, ASP, PHP 제가 솔직히 클라이언트 쪽에서 느꼈던 그런 뭐 변화보다는 얘가 좀 덜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거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웹 쪽으로 들어오니까 JSP하고 jQuery는 그냥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 파서 HTML 뭐 조작하려면 jQuery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라클 쓰죠. DB는 오라클 쓰고 오라클 쓰니까 이제 PLSQL도 쓰게 되고 PLSQL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SQL 쓰는 방법이죠. 프로그램과 쿼리를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뭐 옛날에 비주얼 베이직 같은 형태의 언어예요. 새로운 언어. 뭐 안드로이드, iOS처럼 언어예요.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뭐 개발이지만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걸 이제 다른 벤더용에 맞도록 이제 그걸 이제 바꾸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SI가 아니고 SM 쪽이죠. 이미 개발된 건 이제 응용해서 이제 바꾸는 거니까 이제 거기 보면 그 jQuery가 화면 디자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JSP로 하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기존에 많이 만들어 놓은 예제들이 있어서 그냥 몇 개 보고 하면 그냥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DB는 지금 제가 보는 DB는 눈 돌아가더라고요. 왜냐면 딱 보면 조인이 많아. 처음에 조인이 엄청나게 많아. 조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연관되는 릴레이션의 수가 10개, 뭐 20개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은 또 그걸 또 많이 해. 조인도 많이 하고 뭐냐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붙이는 거. 조인 말고 붙이는 거. 붙이는 건데 조인 말고 붙이는 거. 뭐지 시키는 거. 이건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우 죄송해요. 제가 뭘 말하는지는 아시죠? 이렇게 테이블 있고 테이블 있으면 이 두 개를 다시 이렇게 붙이는 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하는 작업이 주로 그거예요. 그래서 벤더들이 늘어나면 그 벤더들에 맞게 어떤 벤더는 원래 기존의 벤더는 한 60개의 칼럼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조인 말고 이게 붙이기 위해서는 이 특징이 얘도 60개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벤더가 뭐 어떤 회사가 늘어나면 이게 62개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2개를. 근데 조건들이 워낙 많다게 보니까 우리나라 코딩 아시잖아. 뭐 if else, if 누구, if sk, if 뭐 현대, if 뭐 해서 그 많은 회사들의 조건이 다 들어가니까 이 2개를 조인할 때 이쪽도 2개를 늘려야 되고 이쪽도 2개를 늘려야 되는데 이쪽에 하나가 빠진 거야. 그래서 조인을 해보면 딱 나와. 칼럼 수가 틀립니다. 야, 그게 뭐 한두 줄이면 찾아내기. 그래도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뭐 SQLite인가 이거? 기능이 좋아요. 어디가 틀렸는지 딱 집어줘. 그렇지만 이 칼럼이 틀리다는 것은 못 집죠. 어디가 틀렸는지 못 집잖아요. 그럼 일일이 이 60개를 다 비교하는 거야. if else 다 그거 다 가려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구나. 하나 추가시켜주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든 작업이 아니더라고. 실제로 제가 개발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잡담은 이제 그만하고 오늘 종교화 들어가도록 하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일이 피곤해서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관계 데이터 정규화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려운 게 SQL이고 정규화잖아요. 시험에서 제일 필기 시험은 뭐 모르겠지만 실기에서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게 SQL 쪽이고 그 다음에 뭐 정규화 이런 과정이잖아요. 네. 자, 해보죠. 정규화 개요.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아시죠? 네, 테이블, 투플을 불필요한 중복 없이 수정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사실이 추가, 삭제, 갱신되는 일이 없도록 DB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공식화한 과정이다. 정규화. 불필요한 내가 추가하고 삭제하고 갱신됐는데 내가 추가하지 않는 사항이 추가되거나 내가 삭제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게 삭제되거나 내가 갱신했는데 엉뚱한 게 갱신된다든가 이런 문제를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정규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 정규화 과정은 이거죠. 따져야 되는 거죠. 정규화 과정은 컬럼, 어트리뷰트, 속성이죠. 속성. 이 속성들을
배치하는 거죠. 속성들이 이렇게 배치했는데 이게 정규화 과정을 보니까 정규화 과정하는 그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4개로 배치되면 안 되고 3개로 배치되고 이게 2개로 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컬럼이죠. 컬럼. 어트리뷰트. 이걸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2개로 쪼개는 작업들, 3개로 쪼개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엔티티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정규할 때 뭐 엔티티 간에 엔티티는 이거잖아요. 테이블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티티 간에 개체 간에 뭐다. 이건 정규하고 어울리지 않죠. 정규화라는 것은 어트리뷰트, 속성, 뭐 개체, 개체란데 개체는 그 테이블이니 개체 말고 속성,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필요성, 중복에 따른 갱신 이상, 현상을 제거. 뭐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갱신하면 2개가 갱신되는 거죠. 근데 절대 이런 걸 바라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만 갱신하기 원하는데 의도하지 않는 게 갱신되는 거. 갱신, 삽입, 삭제도. 그리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 검색을 했는데 중복이 돼 있으면 한 건이 나와야 되는데 3건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뭐 쓸 수 없는 거죠. 중복의 제거로 인한 저장 공간의 최소. 중복이 문제인 거죠. 뭘 잘못 설계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3개가 들어간 거야. 검색하니까 3개가 나온 거야. 이 쓸데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복 때문에 생긴 거죠. 중복.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예. 정규화가 중복. 예. 그 다음에 좀 더 중복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속 이런 문제 때문에도 정규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 종속. 나는 너의 종이다. 나는 너의 슬레이브다. 이게 종속이잖아. 나는 너의 것이다. 뭐 이런 게 종속이잖아요. 종속됐다. 데이터 신규 발생 시 DB 재구성 필요성을 감소. 유연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목적, 정보의 중복 피해야지. 최소화시켜야지. 네. 삽입, 삭제, 갱신 이상 방지해야지. 네. 효율적인 데이터 조작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저런 건 잡아낼 수 있죠. 근데 저게 답으로 나올 확률은 없지만 기본 개념. 하나 이상의 릴레이션을 2개 이상의 릴레이션을 분해시키는 과정이다. 왜 하나를 2개로 나눠야 돼요? 이 속성들을 비교했는데 이 2개가 이 4개의 속성 이 2개와 2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 어쨌든 지금 배울 거니까 근데 있으면 안 돼. 그럼 나눠야지. 그럼 탭을 나눠야지. 릴레이션 나눠야지. 네, 그 말이죠.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규화예요. 분해. 이게 정규하고 분해됐던 걸 붙이는 게 뭐예요. 이게 분해됐던 걸 이 분해시켰더만 이게 검색하니까 검색 시간이 너무 느려졌어. 분해한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검색 하나 검색하는데 10분 이상 걸려. 이러면 장사 못하죠.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중복이 생긴다 하더라도 붙여야 돼요. 예? 이건 뭐예요? 이게 역정규화죠. 정규화의 반대다. 역정규화. 맞죠? 반정규화. 이거. 네. 자, 정규화 단계. 중요한 거죠. 자, 처음에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겠지. 속성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착착 집어넣겠지. 뭐 처음에는 하나로 다 돼 있었겠지. 이걸 정규화해가지고 이제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움직여 버렸어. 왜 이랬냐. 이게 정규화 과정이죠. 정규화 과정이 1차, 2차, 3차, BCNF, 보이스 코드, 노멀 폼, 4차, 5차예요. 그래서 NF가 이게 퍼스트 NF, 세컨드 NF, 서드 NF, 퍼스트 NF, 5가 뭐냐?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NF인데 NF는 노멀 폼이죠. NF는 노멀 폼이다. 그냥 영어니까 그냥 2차 종규용 NF 노멀 폼이다. 자,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시점. 자, 이거죠. 이게 있는데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을 분해.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을 분해.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넣다 보면 이렇게 넣는 거죠. 초심자들이 넣는 방법.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넣는 거죠. 이름이 김씨인데 김씨의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1번, 2번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1, 2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김에 1 하나 있고 김에 2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수기로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값이 이 하나에는 2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이제 분해해 줘야 돼요. 이게 그 말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분리해 주면 그 결과가 뭐예요? 1차 전기용이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로 나온 이게 1차 전기용이 됐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전기용은 뭐냐면 순서대로 해야 돼요. 1차 전기용하고 2차 전기용하고 3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2차 했다가 BCNF 했다가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1차 전기용, 1차 규칙을 먼저 따져요. 원자값이 아닌 게 있는지. 그러면 이걸 먼저 이렇게 바꿔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전기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줬어. 그 다음에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는지를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봤는데 1차 전기용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딱 봤는데 이 1차 전기용 만든 걸 딱 봤는데 이게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네? 그럼 그걸 제거시켰어. 이게 제거시켰어. 그럼 그게 뭐라고? 2차 전기용이 되는 거지. 이거 나와요. 밑에. 응? 자, 2차 전기용을 딱 봤어. 2차 전기용을 봤는데 2차 전기용을 봤는데 이행함수 종속성이 있어. 그럼 이걸 제거시켰어. 이제 여기서 이행함수 종속성이 있어서 여기서 제거를 시켰어. 그 결과가 3차 전기용이 3차 전기용. 이제 3차 전기용을 보니까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게 있어. 3차 전기용을 딱 한 걸 이걸 보고 이제 딱 봤는데 결정자 중에서 후보키가 아닌 게 있어. 야, 그러면 그것도 분류시켜. 그 분류시켜. 그 결과가 BCNF 전기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BCNF 전기용을 딱 봤는데 다중값 종속성이 있는 거야. 다중값 종속성이. 딱 이걸 봤는데 다중값 종속성이 있었어. 다중값 종속성이 있었어. 그럼 그걸 분리해야 돼. 맞죠? 그 분리한 결과가 4차 전기용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는 하나 골치 아픈 게 있죠. 3차 전기용을 봤는데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게 없어. 다 후보키야. 결정자가 다 후보키야. 그러면 BCNF 과정은 생략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맞죠? 아니,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3차 전기용을 봤는데 함수 종속이 아닌 다중값 종속성이 있어. 그럼 그걸 제거시켰어. 그러면 3차 전기용이 이렇게 4차 전기용이 된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걸 제거시키니까 이게 4차 전기용이 된 거지. 맞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4차 전기용을 하면 BCNF 전기용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자가 모두 후보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없어요. 얘로 오는 거지. 얘로 오는 것도 아니지. 그냥 딱 봤는데 함수 종속이 아닌 다중값 종속도 없어. 그럼 4차 전기용도 없어. 그럼 끝. 3차 전기용 하면 이제 전기화는 끝나는 거야. 맞죠? 그럼 끝나는 거야. 무조건 5차 전기용까지 다 해야 된다. 아닌 거예요. 3차 전기용이 있는데 BCNF도 없고 4차 전기용도 없고 5차 전기용도 없어. 조건이 없어. 그런 규칙에 걸리는 애들이 없어. 그럼 3차 전기용으로 땡이에요. 아시겠어요? 유도리 있게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3차 전기용인데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놈이 있어. 그럼 이제 그걸 나눠주면 BCNF 전기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3차 전기용이면서 BCNF가 될 수도 있고 3차 전기용이면서 BCNF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BCNF는 3차 전기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맞죠? 3차 전기용 안에 포함된 거예요. 맞죠? 3차 전기용에서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애가 있어야지만 BCNF가 있으니까 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BCNF가 3차 전기용을 포함한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전기용인데 함수 속성이 다중값이 있어. 다중값이 있어. 그러면 3차 전기용에서 바로 4차 전기용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3차 전기용에서 후보키를 통하지 않는 조인 종속성이 있어. 그러면 3차에서 5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1, 2에서 꼭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죠? 이런 규칙이 있으면 여기서 걸러내고 이거 걸러내고 이거 걸러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폼이 속하면 이걸 하는 거고 이 폼에 속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가정들을 명시하고 이 가정에 걸리면 꼭 이렇게 해라는 것을 명시한 거지 반드시 5차 전기용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4차 전기용 뭐냐면 3차 전기용이나 BCNF 중에 다중값 종속성이 있으면 그걸 제거시키면 그게 4차 전기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4차 변경이 됐다는 것은 다중값 조속성이 제거된 후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거예요. 다중값 조속성이 제거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5차는 조인 종속성. 이제부터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함수적 종속성, 펑크셔널 디펜던시, 종속.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런 종속, 정의. 정규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이용되는 개념으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 정규화는 무조건 속성이에요. 속성, 애트리뷰트, 개체, 엔티티 이거 나오면 안 돼요. 네, 애트리뷰트 간의 관계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데 좋은 릴레이션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어떤 릴레이션 R, 릴레이션 R에서 테이블에서 애트리뷰트 X의 값 각각에 대해 애트리뷰트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Y는 X의 함수적 종속입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 표시. 함수적 종속성은 애트리뷰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애트리뷰트 X가 Y의 결정자이면 Y는 X의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이제 여기 이렇게 관계지. 이렇게 말하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예, 이거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죠. 학번, 이름. 그럼 학번이 이게 결정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주키, 기본키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학번 가지고 이름, 주소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학번 1번. 1번은 누구야? 네, 1번은 김씨입니다. 주소가 어디야? 부산입니다. 학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죠. 100명의 사람이 있어. 100명의 사람이 있어. 100명의 사람이 학번이 다 틀려. 그럼 그 학번 하나 가지고 그 100명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한 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맞죠? 그게 결정자야. 그게 주키, 기본키. 맞죠? 아시겠죠? 결정자, 주키, 기본키죠. 그 다음에 후보키. 이거죠. 이제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결정자도 하나, 기본키도 하나야. 맞죠? 후보키도 이거 학번 하나야. 맞죠? 후보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잖아요. 결정자는 후보키로 구성돼야 된다. 후보키로 구성된다는 게 뭐야? 이거죠. 학번 있고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과목 있고 성적이 있어요. 성적이. 그러면 학번 1번 과목 영어, 학번 1번 과목 수학, 영어 100, 수학 100. 자, 그러면 성적, 그러니까 학번 1번의 영어 성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키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되죠. 학번 가지고는 영어 수학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1번이니까. 그렇지만 학번하고 과목이 2개가 주키, 그 다음에 주키, 기본키, 결정자, 후보키. 이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결정자가 뭐예요? 학번 과목이 결정자가. 아까 뭐 X는 Y. 그래서 이게 결정자잖아요. 이게 종속자고. 결정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번, 과목. 종속자는 성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결정자는 학번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보키, 이제 주키, 기본키, 기본키는 2개잖아요. 학번 과목이 기본키가 되잖아요. 주키, 식별할 수 있는 거지. 성적을 식별할 수 있는 거, 성적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키는 2개죠. 학번 과목, 주키. 그리고 성적을 결정하는 결정자도 학번 과목이죠. 근데 후보키는 입장이 틀리죠. 후보키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냐 이거지.
좀 이따 나올 건데 좀 헷갈리네 나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가니까 이제 애들을 놔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하는 게 말하는 게인데 결정자하고 후보키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번은 뭐 지금에서 이러는데 학번이 이름이 있다면 학번은 이름을 추출할 수 있죠. 100명 중에 학번 1번은 이름이 한 명 누구라는 걸 딱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 과목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결정자잖아요. 성적을 결정하는 이게 과목이 결정자잖아요. 성적을 결정한 결정자예요. 그래서 학번 과목이 결정자예요. 아시겠죠? 결정자. 이 테이블의 결정자예요. 이 두 개 가지고 이걸 성적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거 따져보는 거, 하나 따져보는 거. 학번은 만약 이름까지 있어. 그럼 학번은 이름을 결정해요. 아니 주키가 될 수 있어. 기본키가 될 수 있어. 후보키가 돼. 근데 과목은 영어가 성적이 있으면 좀 헷갈리지만 만약 영어가 성적을 뭐 지울 수 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영어 성적 그러니까 성적인데 이게 어떤 애의 성적인지 모르잖아요. 이 성적이 100명 중에 누구의 성적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하고 성적은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얘가 주키, 기본키가 되지 않잖아요. 기본키가 안 되잖아요. 얘는 기본키가 될 수 있지만 얘가 결정자이면서 얘는 기본키가 아니잖아요. 후보키가 아니잖아요. 기본키. 후보키라는 게 뭔지 아죠? 기본키로 학번이 만약 학번, 주민번호 이렇게 주민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주민번호가 있으면 학번 가지고 이름을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학번 가지고. 근데 굳이 주민번호까지도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번 가지고도 100명의 이름을 구분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가지고도 이름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학번으로 기본키를 했다면 얘는 후보키가 되는 거죠. 얘도 주키가 될 수 있었지만 이걸 선택함으로써 그냥 얘는 용도가 없어진 거. 그렇지만 얘도 학번이 없으면 모든 것을 100명을 다 구분할 수 있는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거죠. 후보키죠. 후보키. 근데 이게 이 과목이라는 게 그렇게 된 거죠. 결정자. 이 테이블의 결정자이지만 얘는 주키는 아니야. 후보키도 아니고. 맞죠? 이런 관계. 이게 이제 결정자와 후보키, 기본키 간의 관계. 이게 미세한 관계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오해가 없어요. 머리에서 이제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헷갈리지 않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어떤 그 선택된 속성들 그 애를 가지고 나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결정자죠. 그래서 X는 결정자 결정할 수 있고 Y는 결정자에서 뭐 따라온다, 뭐 종속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정자는 주어진 릴레이션에서 다른 애트리뷰트를 고유하게 결정하는. 맞죠? 그 결정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그 애를 가지고 그 테이블이 10,000개든 100,000개든 내가 찾고자 하는 한 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10만 개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정자들 때문에. 그 결정자가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기본키는 결정자이다. 기본키가 결정자죠. 기본적으로 기본키들이 결정자예요. 기본키들이. 아시겠죠? 근데 기본키여야 되는데 기본키가 아닌 애가 결정자가 될 수도 있죠. 예. 예?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BCNF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본키들이 결정자가 다 기본키가 돼야 돼요. 기본키가 결정자가 하나일 때는 기본키가 되겠지. 근데 두 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제 기본키이고 얘가 이 결정자들 이 세 개 가지고 100만 건을 100만 건 중에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세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놀라운 키들인데 이게 그 결정자인데 이 중에 하나가 기본키가 아니야. 기본키가 아니면 후보키도 아니야. 후보키가 아니야. 이게 BCNF잖아요. 그때는 이제 분리시키라는 거지. 얘는 따로. 자, 여기 보면 학번이 있어요. 자, 학년이 있고. 그래서 학번으로 이름을 구분할 수 있고, 맞죠? 학번으로 학년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잖아요. 학번 가지고 이름도 구분할 수 있고, 학번 가지고 학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 가지고 학번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름 똑같은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에요. 학생 1학년 중에 이름 똑같은 애가 두 개야. 12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학번을 어떻게 결정해? 얘가 학번이 몇 번인지 어떻게 알아? 중복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결정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종류 완전 함수적 종속성. 그 다음 완전 함수적 종속성. 그 다음 부분. 맞잖아요. 완전, 전체 함수적 종속성. 그 다음에 부분 함수적 종속성. 맞죠? 완전이라고 하니까 부분이 연관이 안 될 수 있는데 완전이 아니라 전체 함수적 종속성.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함수적 종속성. 이렇게. 그러면 완전하고 부분이 나왔어. 완전하고 부분이 나왔어. 그러면 최소한 속성이 몇 개라는 거예요?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맞잖아요. 응? 아니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가 부분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가 전체가 어디 있어? 하나가 전체인데. 그러니까 완전, 전체, 부분, 함수적 종속성, 부분 함수적 종속성 나온다는 것은 개체가 제 말은 뭐냐면 기본키가 결정자가 2개 이상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2개 이상. 이걸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전체, 부분 이게 나왔으니까 속성이 결정자가 기본키가 2개 이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기본키가. 어떤 릴레이션 R에서 속성 X가 속성 집합일 때 속성 Y가 속성 A에 함수적으로 종속하면서 속성 X의 어떤 진부분 집합에도 함수적으로 종속하지 않으면 속성 Y가 속성 X에 완전하게 함수적으로 종속한다. 진짜 힘들어. 그 진부분 집합, 이 집합이 있어. A는 이렇게 집합이 있는데 진부분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집합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 3 모두 3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트 왔다 갔다 하면 또 헷갈려서 그냥 노트 왔다 갔다 해보죠. 이게 이런 말이죠. 뭔 말이냐면 부분 종속, 부분 함수적 종속, 완전 함수적 종속, 완전 전체 함수적 종속. 이게 어떤 거냐면 우선 결정자가 2개라는 거죠. 결정자가. 맞죠? 결정자가 2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이 결정이 A, B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결정자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결정한다? 뭐 예를 들면 그 이름, 주소, 이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함수적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의 키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속성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식별이 가능한 게 있어요. 이 테이블이 구성됐는데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딱 구성됐는데 이렇게 다른 속성들은 이 2개를 가지고 이름 주소 했는데 이 X라는 애가 X라는 속성이 A, B 둘만 아니더라도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얘는 구분이 된다는 거지. 이러면 이 2개로 구분할 수 있는 속성들하고 이 하나만 가지고 그 구분되는 속성 2개를 잘라줘야 돼요. 테이블을 2개로 나눠야 돼요. 분할해야 돼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다. 전체. 완전. 그래서 이 전체. 이 2개. 원래 결정자가 2개잖아요. 이 2개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 2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걸 이름하고 주소를 구분할 수 있어. 이러면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완전 함수적 종속이 돼야 돼요. 완전 함수적 종속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2개의 결정자가 돼 있으면 내가 2개의 결정자 A, B를 선택했으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속성들은 이 2개를 가지고 구분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근데 하나만 가지고도 구분되는 애가 이 테이블 안에 존재를 한다면 걔는 잘라줘야 돼요. 그게 부분 함수적 종속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원하는 것은 결정자 2개를 했으면 이 결정자 2개를 가지고 모든 속성들이 하나를 100만 건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 100만 건 중에 얘를 찾을 수 있다면 이 둘은 나눠져야 된다는 거지. 전체. 내가 원하는 것은 전체였는데 이 안에 부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되는 게 있어. 그럼 이 배반이지. 네? 이게 부분, 응? 함수적 종속. 이건 잘라줘야 돼. 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 개의 속성이 모여서 하나의 기본키를 이룰 경우 기본키 전체가 있어야지만 어떤 속성이 결정될 때 완전 함수적 종속이다. 부분 함수적 종속. 완전하게 함수적으로 종속하지 않으면 부분 함수적 종속을 갖는다. 완전하게 함수적으로 종속하지 않으면 부분 함수적 종속을 갖는다. 여러 개의 속성이 모여서 하나의 기본키를 이룰 때, 응? 기본키가 여러 개라는 거죠. 완전 함수적 종속, 부분 함수적 종속. 이건 뭐 2개 이상이 이래야지 뭐 부분이 나오는 거지. 기본키를 구성하는 부분 속성만으로도 결정되어지면, 그러니까 이 2개를 가지고 결정이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야지 내가 딱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이 A, B를 가지고 모든 속성들이 다 결정되는 테이블을 만들고 싶었어. 근데 어떤 애가 배반을 한 거야. B만 가지고도 나는 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고 하는 거야. 넌 배반이 하면서 이 두 개의 속성은 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 2개의 속성은 따로 끄집어내서 분리를 해야 된다. 맞죠? 그렇지만 분리된 속성 간의 연결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 가지고 연결을 시켜놓겠죠. 이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포링키, 외리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조인을 시키는 거죠. 맞죠? 예. 자, 수강이 있어요. 학번, 과목명 2개가 있죠. 우선 기본키, 이건 기본키라는 거예요. 기본키가 2개 있어. 그다음에 학번, 과목명이 뭐예요? 결정자죠. 결정자는 기본키로 구성이 돼야 되죠. 기본키로. 뭐 그건 나중에 설정하는. 이 결정자가 성적하고 이름을 결정하죠. 결정한다는 게 뭐예요? 100만 건에 있으면 이 2개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한 건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성적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자, 보면 학번 과목명이 있어요. 학번 과목명이 있죠. 그래서 학번 과목명으로 성적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번 하나만 가지고도 이름은 구분이 돼요. 이게 부분 함수 종속이에요. 이게 완전 함수 종속이고. 맞죠? 자, 1NF 아시죠? 1NF. 1차 정규. 1차 정규가 어떤 거예요? 한 튜플 안에 이름이 있는데, 김씨가 있는데, 김씨 이름 안에 만약 성적이 100점, 수학 성적, 그 다음에 영어 성적 200점,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걸 2개로 나누라는 거죠. 그렇게 나눈 상태가 된 게 1NF예요. 1차 정규형이에요. 그럼 2차 정규형이 뭐예요? 1NF 중에서 이렇게 나눠진 것 중에서 딱 보는데 이 부분함수 조속성이 있네. 부분함수 존속성이 있어.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또 쪼개놓겠지. 맞죠? 이렇게 쪼개서 그래서 2개로 만들었어. 이렇게 2개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 상태 다음이 뭐예요? 2차 정규형.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분함수 종속을 끝내서 이렇게 2개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이제 2차 정규화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보실까요? 학번하고 과목명이 주키예요. 이게 결정자고. 이 종속자들이에요. 근데 학번, 과목명으로 성적을 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학번이 2명이에요. 맞죠? 똑같은 게 2명이에요. 근데 내가 학번 가지고 92점, 90점이 어떤 게 전자계산기 구조 성적이고 어떤 게 운영체제 성적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명까지 가지고 100번인데 전자계산기 구조는 몇 점이야? 92점. 내가 100번인데 운영체제는 몇 점이야? 90점. 이렇게 해서 2개를 가지고 성적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름은 학번, 과목명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학번만 가지고도 이름이 결정이 돼요. 맞죠? 이러면 이렇게 테이블 하나를 하고 학번 이름으로 된 거 하고 2개로 쪼개줘야 돼요. 그거 된 게 2차 정규형이 되는 거죠. 지금 1차, 2차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행함수적 종속성이 있어요. 이행함수적. 이건 이제 이게 뭐냐면 ENF가 끝났어.
부분 함수적 종속성을 이제 끝냈어. 얘가 이제 부분 함수적 종속성을 이제 두 개로 나눠준 거야. 테이블을 구분했어. 릴레이션 두 개로 나눴어. 그런 다음에 딱 봤는데 이걸 나눠준 두 개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게 이행 함수적 종속성이 있네. 아, 그러면 이행 함수적 종속성도 둘로 나눠줘야 돼. 그 결과가 3NF가 되는 거죠. 3차 전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경이 되고 그 사이에 이행 함수적 종속성을 제거시키면 그게 3차 전경이 되는 거죠. 끝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행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네. 자, 지우고 제가 딱 1시간이 지나면 딱 끝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편에 2차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1시간이 넘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 이행 함수적 종속성이 이거예요. 결정자 X, 이게 X예요. X 결정자 X죠. 그 다음 이게 결정자 Y예요. 됐죠? 자, X가 Y를 결정하죠.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해요. 내 학번, 나의 지도교수는 누구죠? 그래서 학번이 지도교수를 하죠? 맞죠? 그래서 X가 Y를 결정하고, 근데 이 종속자 Y도 그 테이블 안에서,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학번, 지도교수,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해요. 맞죠? 그래서 X는 Y. 그래서 이게 결정자는 X 학번이고 종속자는 지도교수예요. 근데 종속자인 지도교수가 또 보니까 얘는 지도교수가 또 학과를 또 결정을 해요. Z를. 그래서 Y는 Z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또 학과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학번도 학과를 결정할 수 있어. 나는 어느 학과야? 나는 어느 학과야? 맞잖아요. X가 또 Z를 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X, Y, Z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라줘라.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줘라. 맞죠? 맞잖아요. 학번 지도교수 이렇게 잘라주고 지도교수 학과 이렇게 잘라줘라. 두 개의 테이블로 잘라줘라. 그렇지만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된다. 맞죠? 이 지도교수 있잖아요. 지도교수. 그럼 조인하면 이 두 개를 다시 합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분리했던 걸 다시 참조할 때는 합쳐야 되잖아요. 조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보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조인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합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했는데 이 종속자도 또 그 안에 보니까 또 학과를 또 결정할 수 있는 또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번이 학과를 결정할 수 있는 이 구조. 이러면 잘라줘라. 이거. 아시겠죠? 이행 함수적 종속. 그래서 1NF가 끝나면 뭐예요? 부분 함수적 종속성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2NF 2차 전경이 끝난 거예요. 2차 전경이 끝난 상태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행 함수적 종속성을 제거를 해. 그러면 3NF가 되는 거죠. 3차 전경이 되는 거죠. 맞죠? 아시겠죠? 그리고 1NF가 됐는데 이건 이제 도메인 속성을 불려주는 거고 1NF가 됐는데 부분 함수 종속성이 없어. 그럼 2NF는 없죠. 그러면 이게 부분 함수적 종속성이 없어. 완전 함수적 종속이야. 그러면 이거 없이 그냥 ENF가 되는 거죠. ENF 됐다고 생각하고 ENF 이 상태에서 이게 1NF가 ENF인 거예요. 1NF가 ENF인데 이 함수 종속이 있느냐? 있으면 이걸 해. 없으면 이 상태가 다시 1NF가 3NF 상태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BCNF를 보고 4차를 보고 5차를 보고 이런 식으로 종결을 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이상현상. 이상현상 때문에 종교화가 생긴 거죠. 이상현상. 삽입을 했는데 두 개가 삽입되고 삽입을 했는데 고쳤는데 내 하나만 고치려고 했는데 두 개가 고쳐지고 삭제를 했는데 내 하나를 삭제했는데 10개가 삭제되고 사람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상현상이죠. 아, 이상한 현상이네?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지? 그래서 이제 종교화가 생긴 거예요. 개념. 데이터 중복, 이게 중복이죠. 이 중복하고 종속 관계. 이것 때문에 이제 중복, 종속 때문에 릴레이션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곤란 현상.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하나만 고치고 하나만 삭제하고 하나만 추가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다른 애까지 뭐 연관되는 거 이거. 아, 골치 아픈 거야. 이 학번이 있어. 학번, 과목, 수강료. 그래서 이제 갱신 이상부터 보죠. 업데이트, 어노말리. 릴레이셔널, 이게 R에서 릴레이션. R이 릴레이션. 그리고 이건 테이블이란 말이죠. 테이블. 그래서 R로 표현하죠. 너무 기니까 R. 그래서 특정 속속감 갱신 고칠 때 중복 저장되어 있는 속성 중 하나만 갱신하고 나머지는 갱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분리치. 한번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수강료를 200원 이상할 경우 200원 이상한다. 플러스 200원 인상할 경우 100번 700, 100 학생의 수강료만 갱신되고 700, 400 학생의 수강료는 200원으로 갱신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프로그램 짠 거죠. 이게 중복이 안 됐다고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투플은 하나밖에 없을 거다. 이게 투플. 이게 나오는 투플은 하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어트리뷰트. 투플은 하나밖에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이 투플의 개수가 카디널리티. 그 다음에 이것들의 이 속성들의 개수가 디그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만 딱 갱신한 거야. 1400원으로. 이게 갱신 안 된 거죠. 이런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의도하지 않는 문제가. 삭제 이상. 릴레이션 안에서 투플을 삭제할 경우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도 삭제되는 현상. 학번이 200번인 학생을 삭제할 경우 이게 어떤 거냐면 200번의 학생을 삭제하려고 했어. 데이터 통신. 얘를 삭제하려고 했거지. 근데 수강료. 데이터 통신의 수강료 1150원은 의미 있는 정보예요? 의미 없는 정보예요? 의미 있는 정보잖아요. 내가 책을 한 권 팔아. 그 책은 2만원이야. 그 2만원 정보가 의미 없어? 의미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테이블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야 돼. 어떻게? 학번, 과목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테이블은 과목 수강료가 있어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학번 이걸 지웠다 하더라도 이 값까지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개념 없는 애가 이거 하나로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200번을 딱 주니까 이것도 지워졌죠. 그러면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고 데이터 통신도 없어진 거고 내가 데이터 통신 찾고 싶어도 없는 거고 데이터 통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 내가 애써서 내가 입력해서 1150원 입력했는데 이게 날라간 거야. 그럼 이거 찾아냈는데 또 검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부 다 지져가지고 아 데이터 통신이 없어졌구나. 아 데이터 통신이 1150원이거나 해서 일주일 동안 어느 누구는 엄청난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정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삭제 이상.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보까지도 그냥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이 정교시키지 않으니까. 삽입 이상. 릴레이션 아래 특정 투플을 삽입 시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삽입해야 하는 현상. 그렇지 않으면 삽입이 되지 않는 현상. 암호학 과목을 삽입하기 위해서 학번. 이게 삽입 이상이에요. 이거예요. 삽입 이상. 내가 암호학을 넣고 싶어. 암호학. 새로운 과목을 넣고 싶어. 얘기해. 이 테이블이 정교화되지 않았는데 이 테이블에서 넣으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넣고 싶어. 그러면 암호학의 과목의 금액은 10,000원이다. 이거 입력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당연히 암호학하면 이거 입력해줘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학번은 입력 안 해야 되잖아요. 학번 입력 못 하잖아요. 그냥 이것만 입력했기 때문에 학번이 입력 안 해야 되는데 학번이 주키기 때문에 입력 안 하면 안 돼. 이게 주키잖아요. 주키는 널 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교화를 안 시켜버리면 이게 삽입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이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교화 1차, 2차, 3차, 4차, 5차 BCNF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